이미경은 거울 앞에서 5번째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딸 서연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그녀는 낡은 정장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서연을 키우며 살아온 흔적이 그 옷 한 벌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서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이미경은 서연을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고아원에서 데려온 이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한다니. 어머니, 표정이 왜 그래요? 걱정되세요? 아니야. 그냥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하지만 이미경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가족은 판교에 사는 IT 기업 대표였습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형편을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혼자 키운 딸이라고 업신여기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지훈이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래요.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이미경은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열등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30분 후 택시는 강남의 한 프리미엄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이미경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남자친구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미경은 지훈의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안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훈이 안내했습니다. 예약된 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경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지훈이 먼저 들어가며 인사했습니다. 룸 안에서는 두 사람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이미경이 고개를 들어 인사하려는 순간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상대방 남성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미경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윤. 20년 전 자신이 떠나보낸 전 남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20년간 쌓인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이미경, 감히 여기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 룸 안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태윤의 부인 정수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태윤이 수정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전처야. 그 순간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자와는 절대 사돈이 될 수 없어. 태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지훈아, 이 결혼은 안 돼.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미경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배신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날 버린 사람 아니에요? 뭐라고? 태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돈 때문에 다른 남자와 도망간 주제에.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였다고요. 지금 와서 그런 거짓말을. 태윤이 비웃었습니다. 윤상철과 도망간 게 나를 위해서라고. 정말 그래요. 당신이 뭘 알아요.
이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면서 힘들다고 부자랑 살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만하세요, 두 분. 수정이 말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아버지, 제발. 지훈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안 돼.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그 집안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 엄마도 뭔가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울먹이며 이미경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경은 태윤의 차가운 시선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간다. 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여보. 수정이 급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너도 나와. 아버지. 지훈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수정이 미안한 표정으로 이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나갔습니다. 룸에는 이미경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이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아버지가 엄마의 전남편이야. 뭐요? 서연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두 모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경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때문에 우리 딸이.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아버지 말이 맞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떠난 거예요? 이미경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말해줄게. 집에 가서. 택시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이미경의 마음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미경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태윤.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을까요?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태윤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배신자라고 했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순간 마음이 멈춰버렸습니다. 옆방에서는 서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엄마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을까? 원망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태윤의 분노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년간 쌓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이미경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윤은 주차장에서 차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본 이미경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감히 내 앞에 나타나다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아내 정수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차에 탄 지훈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태윤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배신자야.
하지만 서연이 어머님은 닥쳐. 태윤이 핸들을 세게 쳤습니다. 그 집안과는 절대 결혼 못 시킨다. 수정이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태윤은 뿌리쳤습니다. 판교 집에 도착한 후에도 태윤의 분노는 계속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소파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20년 전 일을 잊고 살았는데 하필 왜 그 여자야? 지훈이 아버지를 말리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들어보세요. 들어볼 게 뭐가 있어? 태윤이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알면 너도 놀랄걸. 그때 우리는 정말 어려웠어. 태윤이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창업한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지. 그의 목소리에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뭘 했는 줄 알아? 지훈과 수정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돈 많은 남자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떠났어. 태윤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나를 버리고 말이야. 윤상철이라는 놈이었어. 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동업자였던 그 자식이 내 아내를 꼬드겼지. 그래서 우리 회사 기술까지 훔쳐갔어. 수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놈과 함께 사라졌지. 태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 혼자 모든 빚을 떠안고 말이야.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훈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 태윤이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 딸이면 똑같을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아직 모르는 거야.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수정이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20년 전 일이잖아요. 20년 전이라고. 태윤이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그 상처가 언제 아무는 줄 알아? 하지만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아이들. 태윤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습니다. 그 여자 피가 흐르는 아이를 믿으라고. 아버지. 지훈이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서연이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놈이. 태윤이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아버지한테 대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없어. 태윤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정이 급히 막아섰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수정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화나도 이건 아니잖아요. 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나가라. 태윤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에서 사라져. 아버지, 나가라고.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꿔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태윤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미경.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쓰렸습니다. 정말 사랑했는데. 하지만 배신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수정은 남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동안 잊으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다니. 수정은 남편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밥을 먹지 않고 회사로 떠났습니다. 태윤도 말없이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훈이와 이야기 좀 해봐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 태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 결혼은 절대 안 돼. 회사에 출근한 태유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과의 회의에서도 자꾸 딴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태유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미경이 떠나던 그날 밤, 차가운 이별 통지서, 그리고 윤상철과 함께 사라진 모습.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태윤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윤은 더욱 완고해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 말 잘 들어. 네, 아버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 딸과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하지만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허락 안 해.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를 보니 절망스러웠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한편 태윤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태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봐도 태윤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또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지훈은 아버지의 편견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수정은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상처는 이해했지만 아들의 행복도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태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미경과는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그 여자를 다시 보면 또 화가 날 테니까.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미경은 서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0년 전 윤상철의 유혹과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어머니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매일 밤 서연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이미경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미경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미경은 태윤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러 번 망설였지만 딸을 위해서는 어떤 굴욕도 감수할 각오였습니다. 한참 후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이미경입니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태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감히 내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태윤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할 말 없어. 그 결혼은 절대 안 돼. 이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떡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 그 여자 피를 받은 아이가 뭘 알아? 잔혹한 말이었습니다. 이미경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경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태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변명하려고. 돈 때문에 나를 버린 주제에.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당신을 위해서였다고. 거짓말하지 마.
윤상철과 호화롭게 살면서 무슨 이미경이 절규했습니다. 호화롭게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미경이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태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도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좋아. 이미경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20년 만에 단둘이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얼마나 격렬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강공원에 이미경이 먼저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전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된다니. 잠시 후 태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봐. 무슨 거짓말을 또 지어낼 건지. 이미경이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회사 일로 절망하고 있을 때를 기억해요? 태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윤상철이 저에게 와서 제안했어요. 이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회사를 살려주겠다고. 태윤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놈과 도망간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하지만 태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이미경도 일어나서 맞섰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당신을 구하려고 했어요. 구하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태윤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인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이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밤 술 마시고 와서 자책하는 모습을 봤어요. 회사가 망해간다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래서 윤상철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경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이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말했다면 당신이 허락했을 것 같아요? 당신 자존심에 그런 도움을 받겠다고 했겠어요? 태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배신은 배신이야. 배신이 아니라 희생이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경이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사진들은 이미경의 상처 입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멍든 얼굴, 붕대를 감은 팔. 태윤이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뭐야? 윤상철이 저에게 한 일들이에요. 이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약속을 지키는 줄 알았으니까. 이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달라졌어요. 술 마시고 와서 폭력을 썼어요. 태윤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여자들을 집에 데려오기도 했고요. 이미경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윤상철은 처음부터 당신의 기술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네, 저도 속은 거였어요. 이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만큼이나 피해자였어요. 태윤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품고 있던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어? 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어요. 윤상철에게서 도망친 후에. 하지만 당신은 이미 재혼하셨더라고요. 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수정 씨와 결혼 발표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당신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태윤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이미경도 울먹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두 사람은 벤치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의 오해가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이미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아이들은 다를 수 있어요. 태윤이 이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우리와 달라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태윤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미경의 진실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년간 가지고 있던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서연이를 사랑한다고 하더라.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지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태윤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아, 정말 힘들었겠다. 당신도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이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20년간의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지만, 태윤이 말했습니다. 아이들만은 행복하게 해주자. 이미경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어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훈이가 서연이를 잘 대해주면 정말 고마워요. 이미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 만에 진정한 대화가 끝났습니다.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미경도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20년간 원망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미경 역시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정에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윤이 지훈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서연 씨와 결혼해도 좋다.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응. 하지만 평생 잘 대해줘야 해. 한편 이미경도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셨어. 서연이 기뻐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윤이 이미경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이미경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20년간의 오해가 풀린 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화해 이후 두 가족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매일 만나서 웨딩홀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미경과 태윤, 수정은 각자 맡은 역할을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두 가족 모두 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서연을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이미경도 지훈을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수정은 두 가족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여자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웨딩드레스 샵이었습니다.
서연이 여러 벌의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미경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작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어머니, 어떤 게 더 예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다 예뻐. 우리 딸이 입으니까. 이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정도 옆에서 함께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정한 후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이미경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데? 결혼식 때 신부 아버지 역할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입양된 아이라서 친아버지가 없잖아요. 이미경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결혼식을 앞두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제가 서연 씨 아버지 역할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갑자기 뒤에서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태윤이 지훈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제 아버지 역할을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사실상 아버지잖아요. 태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 며느리인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태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아버지가 되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결혼 준비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태윤은 서연의 아버지 역할을 위해 예식 순서를 연습했습니다. 이미경은 딸의 혼수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수정은 결혼식 진행 전반을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지우는 신랑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두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도 매일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서연이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때 출생신고서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은 공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어요. 서연이 이미경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경이 궁금해했습니다. 박민호라고 되어 있어요. 서연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미경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박민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호? 이미경이 그 이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태윤이 화해할 때 했던 이야기 중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죽은 친구의 이름이 박민호였습니다. 설마. 이미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경은 급히 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태윤 씨, 혹시 박민호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태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민호 이야기를요? 서연이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박민호로 되어 있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태윤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가볼게요. 30분 후 태윤이 이미경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정과 지훈도 함께 왔습니다. 서연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좀 보여주세요. 태윤이 서연의 출생신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지, 부모 이름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태윤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자신이 알고 있던 민호의 딸과 일치했습니다. 정말 민호 형의 딸이네요.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아버님 친구분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형이 마지막에 딸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이미경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연히 입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20년 전 태윤과 이미경의 만남도 서연의 입양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윤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민호 형이 하늘에서 도운 거겠네요. 자신의 딸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맡긴 거죠.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저는 아버님과 진짜 인연이 있는 거네요. 태윤이 서연을 딸처럼 안아줬습니다. 이제 정말 내 딸이야. 민호 형의 딸이니까 더욱 소중해.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운명에 감동했습니다. 지훈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가 아버지 친구분의 딸이라고요? 그럼 우리 결혼도 운명이었던 거네요. 서연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 수정도 옆에서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 태윤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내 딸을 이렇게 좋은 사람이 키워줬구나. 이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우연히 서연이를 입양한 게 아니라 운명이었던 거네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태윤과 이미경의 만남, 윤상철의 배신과 이별, 박민호의 죽음과 유언, 그리고 서연의 입양.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윤이 이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민호 형의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이미경도 감동받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셔서. 서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이 제안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민호 형 묘지에 같이 가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이미경이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네 사람은 박민호의 묘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이미경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20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잘 키웠고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이미경이 보며 속삭였습니다. 한편 태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민호야, 내 딸 정말 잘 컸다. 이제 우리가 평생 돌볼게. 순간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결혼식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가족 모두 진심으로 이 결혼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과 지훈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이미경은 새벽 5시부터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키운 서연이 이제 진정한 가족을 얻게 됩니다. 기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다니. 박민호가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부터 서연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웨딩홀 신부 대기실에는
이미경과 수정이 함께 와서 서연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부부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메이크업이 끝난 후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며칠 전에 세 여자가 함께 고른 그 드레스였습니다. 서연이 드레스를 입자 이미경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공주님 같구나. 수정도 옆에서 함께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예요.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지훈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아들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정리해주고 넥타이를 매만져줬습니다. 긴장되니? 태윤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많이 긴장돼요.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태윤이 지훈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서연이를 많이 행복하게 해줘야 해.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버지. 오후 1시부터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경의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러 왔습니다. 웨딩홀 로비는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네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태윤이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희 지훈이와 서연이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이는 제 친구의 딸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제 절친한 친구 박민호의 딸이에요. 하객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지훈이 입장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지훈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떨림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랑의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신부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윤이 서연의 팔을 끼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며칠간 연습했던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하객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이미경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봤습니다. 딸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윤의 표정도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태윤이 서연을 지훈에게 인도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의미 깊었습니다. 지훈 씨, 서연 씨를 평생 잘 부탁합니다. 태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하객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와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윤이 서연의 손을 지훈의 손에 맡겼습니다. 주례사가 엄숙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의 서약을 나누겠습니다. 지훈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순수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반지 교환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하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양가 부모들의 얼굴에는 만족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미경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훈도 함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녁에는 성대한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하객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배를 듭시다. 건배.
우렁찬 목소리가 피로 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완벽했습니다. 피로연 중간에 신랑 신부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하객들이 진심으로 축복해줬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이미경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서연이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이미경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태윤 씨와 수정 씨께서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하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태윤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훈이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연 씨를 우리 가족으로 맡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 씨는 제 친구의 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 딸입니다. 앞으로 평생 아껴주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어져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떠난 후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이미경, 태윤, 수정, 지훈, 서연. 5명이 피로 연장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들도 모두 기뻐해 주셨고요. 태윤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네요. 서연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오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행복과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명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가족. 20년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기적.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신랑 신부가 부모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지훈과 서연이 깊이 절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신랑 신부가 떠난 후 3사람이 남았습니다. 이미경, 태윤, 수정. 이제 우리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겠네요. 수정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이미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서 같이 지내요. 태윤도 동의했습니다. 3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했습니다. 운명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이야기의 완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말. 20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